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를 고민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고민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덜 외롭게 살 수 있을까?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후 홀로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걸 실감하는 순간 사람들은 새로운 인연을 찾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가정과 일에 바쁘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면서 대화할 상대조차 점점 줄어들죠. 매일 아침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누군가와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고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간절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갈망이 커질수록 우리는 누군가와 다시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제라도 내 곁을 지켜줄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을 열심히 살았으니 남은 인생은 조금 더 행복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끝에 많은 분들이 노년의 재혼을 고려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선택이 남은 인생을 정말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아니면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깊은 후회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은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노년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박순호 씨는 올해 78살입니다. 45년간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뒤 8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 가정을 꾸렸고 그는 연금과 은퇴자금으로 비교적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 그 막막하고 끝없는 외로움이야말로 그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충분한 돈이 있어도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벽만 보고 있어요. TV를 틀어놓아도 대화할 사람이 없으니까 공허해요.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친구들도 다 떠나가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사람 목소리 한 번 못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 정미영 씨를 만나게 됩니다. 55살의 그녀는 환한 미소를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활발하고 친절한 그녀는 박 씨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자주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사람과 함께 웃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시는 거 힘드시죠? 저도 그래요. 우리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기대며 지내면 훨씬 더 행복할 텐데. 그녀는 늘 다정했고 박 씨에게 관심을 가져주었으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왔습니다. 박 씨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 오랜만에 따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고 결국 박 씨는 재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이 선택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가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박 씨의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행복해질 거라 확신하세요? 아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분을 정말 다 아세요? 우리가 더 자주 찾아뵐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가정이 있잖아. 나는 혼자야. 혼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너희는 몰라. 그렇게 자녀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박 씨는 재혼을 강행했습니다. 이제라도 외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 동안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둘은 함께 여행을 가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산책을 했습니다. 박 씨는 오랜만에 인생이 다시 활기를 띠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자 정미영 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돈 걱정 없이 사니까 참 좋겠어요. 생활비 좀 넉넉하게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그녀는 점점 박 씨의 재산 관리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생활비를 함께 관리하자고 했고 점차 박 씨의 통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인데 서로 돈 관리도 투명하게 해야죠. 혼자서 관리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박 씨는 망설였지만 그녀를 믿고 싶었습니다. 결국 그는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는 걸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후 그의 통장에서 4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 어디 갔어? 그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사업 투자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몇 배로 돌려받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불안했지만 이미 모든 돈이 그녀의 손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태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박 씨가 불안감을 표현할수록 그녀는 짜증을 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의심이 많아요? 이제 와서 후회된다는 거예요. 그 즈음 박 씨는 몸이 점점 아파졌고 병원에서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버지, 저희랑 연락하고 싶으시면 그 여자분과 인연을 끊으세요. 그날 이후 자녀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주들의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박 씨는 혼자 집에 남아 TV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내 가족과 나를 갈라놓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박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졌고 간병이 필요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간병을 했지만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돌볼 의무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살려고 결혼한 줄 알아? 결국 그녀는 박 씨를 요양원에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는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선택을 한 걸까? 노년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재혼이 결국 그를 더욱 철저한 외로움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신중하세요. 노년의 재혼이 반드시 불행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박순호 씨는 요양원의 침대에 누워 지난 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집이 너무나도 조용하게 느껴졌고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자녀들은 가끔 연락을 주었지만 각자의 가정과 삶이 바쁘다 보니 자주 찾아오지는 못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여 북적였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동반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자신을 이렇게 철저한 외로움 속으로 몰아넣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는 전 재산을 잃었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은 그가 건강을 잃자마자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혼자가 되는 일이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깨닫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무조건 불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불행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그는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재혼 없이도 외로움을 극복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방법은 없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의 재혼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재혼을 하지 않고도 노년을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법적 혼인 관계를 맺지 않고도 함께 지낼 수 있는 동거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재혼을 하면 법적으로 배우자의 권리가 생기면서 재산 분배나 상속과 같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를 선택하면 법적인 구속 없이 서로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거 관계에서는 각자의 재산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만약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면 법적 절차 없이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의 한 어르신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과 동거를 하며 서로를 돌보고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도 법적으로 얽히지 않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형식이 아니라도 충분히 함께할 수 있고 오히려 부담 없이 서로를 더 아껴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로 취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혼을 선택하지만 사실 외로움의 가장 큰 원인은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미 활동을 통해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취미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등산, 요리, 독서, 댄스, 여행 동호회 등 본인의 관심사에 맞는 모임을 찾아보면 같은 관심을 가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우울감에 빠져있던 한 70대 여성은 지역 댄스 동호회에 가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족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재혼이 아니어도 이렇게 풍요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녀의 말처럼 노년의 행복은 꼭 누군가와 결혼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자녀 및 손주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다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순호 씨의 경우처럼 재혼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와 손주들과의 유대를 강화하면 그 무엇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유대감은 노년기에 가장 큰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한 어르신은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재혼 대신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고 학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손주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준다.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충분히 의미 있다고 느껴진다라고 말합니다. 재혼을 했다면 이렇게 깊은 가족 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네 번째로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점점 사회와 단절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험과 지혜는 많은 곳에서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어 68세의 한 여성은 은퇴 후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학습 지도만 도와주려 했지만 아이들이 점점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오기를 기대한다는 것이 나에게 큰 기쁨과 보람을 줘요.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재혼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건강에 대한 불안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돌봄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해야 한다는 생각에 재혼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배우자가 있어도 건강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요양 서비스, 노인 전용 주거 시설, 의료 지원 서비스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한 어르신은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하자 재혼 대신 노인 전용 주거 시설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동 활동이 제공되었고 비슷한 상황의 노년층과 어울리며 활기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니까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오히려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지내니 마음이 더 편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해결하는 방법은 꼭 재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준비 없이 감정에 휩쓸려 재혼했다가는 더 큰 후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고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평생을 일궈온 삶의 방식과 가치를 잃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묻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의미 있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 소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